서울의 한 좁은 골목길, 낡은 연립주택 2층. 김철수 모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 아빠, 저 학교 다녀올게요. 철수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울리는 딸 미나, 당시 18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그날 이후 그는 딸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다. 미나야, 네가 어디 있든 잘 지내고 있길 바란다. 한숨을 내쉰 철수는 낡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찬장을 열자 라면 몇 봉지와 통조림 몇 개가 눈에 띄었다. 그는 라면 한 봉지를 꺼내 끓이기 시작했다. 20년 전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다.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는 미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빠, 나 퇴학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미나가 말했을 때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딸의 꿈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다.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대학 등록금을 모았다. 미나는 서울의 명문대에 합격했다. 철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입학 직후 미나는 갑자기 사라졌다. 미나야, 어디 있니? 철수는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붙이고 지인들에게 연락했지만 소용없었다. 미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후 20년 동안 철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동네에 살며 미나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미나가 돌아올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계속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미나가 돌아왔을 때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저축도 꾸준히 했다. 이웃들은 철수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떤 이들은 그에게 새 삶을 시작하라고 조언했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나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난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세월이 흘러 철수는 나이 들어갔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깊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딸을 기다리는 희망으로 빛났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났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눈물이 글썽이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연락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의자에 덜썩 주저앉았다. 미나의 편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사라졌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설명했다. 미나는 대학 입학 후 자신의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고 했다. 철수가 자신의 양부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큰 혼란에 빠져 충동적으로 집을 나갔다는 것이다. 아빠의 사랑과 희생을 외면하고 떠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연락도 못 드리고, 하지만 이제는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싶어요. 편지 끝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주소였다. 철수는 망설였다. 처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곧 딸을 향한 그리움이 그 분노를 덮어버렸다. 다음날 철수는 미나가 적어준 주소로 향했다. 고급 아파트 앞에 서자 그는 주저했다. 자신의 낡은 옷차림이 눈에 띄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나왔다. 아빠, 미나였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다. 아니,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진 모습이었다. 미나야. 철수는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미나도 울음을 터뜨리며 아버지를 끌어안았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철수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네가 돌아왔으니 그걸로 충분해. 미나는 아버지를 안으로 안내했다. 넓고 깔끔한 아파트 내부에 철수는 놀랐다. 아빠, 제 남편을 소개할게요. 옆방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저는 미나의 남편 박준호입니다. 철수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다. 준호는 미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이제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어때?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제가 집을 나간 후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미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친부모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아무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고 한다. 아빠가 주신 사랑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미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그리고 회사에서 준호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었다.
아빠를 찾아뵙고 싶었지만 제가 한 짓을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철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음을 참았다. 2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미나야, 네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아빠는 항상 널 기다렸단다. 미나와 준호는 철수에게 제안했다. 이제 그들과 함께 살자고.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아빠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편해. 대신 자주 보자꾸나. 그 후로 미나 가족은 매주 철수를 찾아왔다. 철수의 작은 집은 오랜만에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1년 후 미나는 임신 소식을 전했다. 철수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철수의 삶은 더욱 행복해졌다. 그는 손주를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어느 날 미나가 철수에게 물었다. 아빠, 정말 저를 용서하셨어요? 철수는 손주를 안은 채 미소 지었다. 미나야, 용서할 게 없어. 네가 돌아왔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니. 그게 아빠에겐 가장 큰 선물이야. 미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철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20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들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다. 이제 철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매일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주 생각했다. 고난도 결국 지나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게 다행이야. 철수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되찾았다. 그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철수에게 제안을 했다. 아버님,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인 복지 관련 사업인데 아버님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철수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미나의 격려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빠, 아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철수는 6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위로했다. 여러분, 저도 20년 동안 딸과 떨어져 지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결국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철수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편 미나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녀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철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가 있어 행복하단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 행복해. 미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시간이 흘러 철수의 손주 민호가 5살이 되었다. 어느 날 철수는 민호를 데리고 공원에 갔다. 할아버지, 저기 꽃 예뻐요. 민호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정말 예쁘구나. 민호야, 저 꽃 이름이 뭔지 알아?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몰라요, 할아버지. 저건 진달래란다. 봄이 되면 산과 들에 피는 꽃이지. 철수는 손주에게 꽃 이름을 가르치며 문득 20년 전 미나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이렇게 미나와 함께 공원을 걸었었다. 아빠, 저기 꽃 예뻐요? 15살 미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다. 철수는 잠시 그 추억에 잠겼다가 민호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철수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다. 아니야, 할아버지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그때 멀리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민호야. 미나가 남편 준호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철수는 손을 들어 인사했다. 아빠, 오래 기다리셨어요? 미나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호랑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 준호가 말했다. 장인어른, 오늘 저녁 같이 드시죠? 제가 맛있는 곳을 알아뒀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 내가 가도 될지 모르겠네. 미나가 아버지의 발을 잡았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셔야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란 말에 철수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그들은 테이블에 앉았다. 준호가 메뉴를 보며 말했다. 장인어른, 여기 등심이 정말 맛있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철수는 멋쩍은 듯 웃었다. 준호야, 그렇게 비싼 걸 시키지 마.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미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쏠게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즐거웠다. 아빠, 우리 집에서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딸의 제안이 고마웠지만 여전히 망설여졌다. 미나야, 고맙다. 하지만 아빠는 지금 사는 곳이 편해. 거기에는 내 추억이 있단다. 미나는 실망한 듯했지만 나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빠, 자주 놀러 오세요. 민호도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 해요. 철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그럴게.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준호가 철수에게 말했다. 장인어른,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철수는 준호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저희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장인어른의 경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자문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철수는 놀랐다. 내가? 하지만 난 그저 평범한 노동자였을 뿐인데.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장인어른의 살아온 경험 자체가 큰 자산이에요. 우리 회사가 진행하는 실버케어 프로젝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했다. 알았다, 준호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돕겠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미나가 어린 시절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빠, 사랑해요. 철수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철수는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 친구 박영호를 만났다. 철수야, 오랜만이구나. 어제 내 딸이랑 같이 있는 걸 봤어. 화해했나 보네. 철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미나가 돌아왔어. 영호는 철수의 어깨를 툭툭 쳤다. 다행이다. 넌 정말 좋은 아버지야.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으니까.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영호야, 사실 나도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미나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 영호가 물었다. 그래서 어떤 기분이야? 딸을 다시 만나서?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 두렵다고? 왜?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꿈은 아닐까? 다시 미나를 잃게 되면 어쩌지? 영호는 철수의 팔을 잡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 넌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 이제는 행복할 차례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영호야.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실감했다. 그날 오후, 철수는 준호의 회사를 찾아갔다. 깔끔한 사무실 앞에서 그는 잠시 주저했다. 어서 오세요, 장인어른. 준호가 반갑게 맞이했다.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무실로 들어갔다. 회의실에서 여러 직원들과 만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제가 살아온 세월 동안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돈도 명예도 다 지나가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남아요. 직원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철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다. 준호가 말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과 지혜야말로 우리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날 저녁, 미나가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 아빠, 준호가 말해줬어요. 오늘 회사에서 정말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다고요. 철수는 손사래를 쳤다. 아냐, 별것도 아닌데. 미나는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빠가 최고예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나야, 고마워. 네가 있어 아빠는 행복해.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철수는 20년 동안 겪었던 일들, 미나를 그리워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털어놓았다. 미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친부모를 찾아 헤매던 시간,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졌던 순간들. 아빠, 그때 정말 후회했어요. 아빠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깨달았죠. 철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미나야,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우리 앞으로만 보자.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아내가 나타났다. 여보, 잘했어요. 우리 딸 잘 키웠네요. 철수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며칠 후 철수는 준호의 제안으로 회사의 실버케어 프로젝트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주 3일 회사에 나가 자문을 제공하고 때로는 직접 노인센터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첫날, 철수는 긴장된 마음으로 노인센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철수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왔네.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저도 이제 65살이에요. 젊다고 하시니 과찬이십니다. 그의 말에 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외로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도 20년 동안 딸과 떨어져 지냈어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외롭고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시 가족과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노인들은 진지하게 경청했다. 철수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김 선생,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나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오랫동안 아들과 연락이 끊겼거든요. 철수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이후 철수는 노인센터의 인기 강사가 되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따뜻한 마음씨가 많은 노인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한편 미나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가 물었다. 아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 때문일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단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철수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미나야,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자. 우리는 이미 서로를 용서했잖니.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철수는 미나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그리고 미나의 어머니와의 추억을 들려주었다.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지. 미나는 궁금해했다. 아빠, 그럼 제 친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미나야, 내 친부모가 누구든 간에 그분들도 분명 너를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너를 키울 수 없었겠지. 그래서 나에게 맡긴 거고, 나는 그분들에게 감사해. 덕분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으니까. 미나는 아버지의 넓은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아빠, 정말 감사해요. 아빠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시간이 흘러 철수의 활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한 방송국에서 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제안이 왔다. 처음에 철수는 거절했지만 준호와 미나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었다. 아버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고 철수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20년간의 기다림, 절망과 희망, 그리고 재회의 순간까지. 방송이 나간 후 철수에게 많은 편지와 연락이 왔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김철수님,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저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에 철수는 더욱 열정적으로 봉사활동에 매진했다. 그는 전국의 노인센터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어느 날 준호가 철수에게 책 출간을 제안했다. 장인어른, 아버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으면 어떨까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철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옮겼다. 책이 출간되자 반응은 뜨거웠다.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출간 기념회에서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살아왔죠. 이 책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꼭 안았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철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여보, 이제 우리 딸이 잘 자랐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철수의 마음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당신은 항상 좋은 아버지였어요, 여보. 철수는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족,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등대가 되었다.